전 정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통계 조작 의혹. 이 사실관계는 앞으로 계속 밝혀져야 할 텐데요. 어쨌든 내년 총선을 약 반년 앞둔 시점에서 당분간은 사정 정국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어제는 뉴스타파와 JTBC 방송사 두 곳과 취재 기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죠. 이 부분 권영철 대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기자들 입건한 혐의가 명예훼손이던데요. 네,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 이름이 좀 긴데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입니다. 예. 뉴스타파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0조 3항은 반의사 불법죄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고소나 고발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인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네. 윤 대통령이 처벌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추후 확인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친고죄와 달리 고소고발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기는 한데 네. 어쨌든 반의사 불벌죄면은 그 피해자 의사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전혀 확인 없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건가요? 검찰 특별수사팀의 이름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지 않습니까? 아, 이미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에 착수한 것과 마찬가지죠. 이름부터요. 예. 수사팀에 검사 10명을 투입한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렇죠. 특수부 2개부쯤 되니까. 네. 2013년 윤석열 검사가 팀장이던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었고 팀장과 검사 6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아, 두 사건의 무게를 비교해 보면 이게 검찰이 얼마나 비중을 높게 두는지 알 수 있죠. 네네. 이미 팀을 구성하면서 수사의 방향이 나와 있는 만큼 검찰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반의사 불벌죄 명예훼손죄의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발족하고 뉴스타파와 JTBC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걸로 보면 대통령의 의중과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윤 대통령과 뉴스타파는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밤 11시에 윤 후보자가 2012년 검사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직접 소개해줬다고 말하는 이 통화 녹음 파일이 뉴스타파에 아, 공개가 됐죠. 네, 그런 그러면서 보도가 있었죠. 청문회에서 논란이 꽤 됐지 않습니까? 예. 당시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발언하다가 녹음 파일이 공개된 뒤에 오해가 있다면 명확히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이미지가 참 구겨졌죠. 그리고 지난 3월 6일 대선을 사흘 앞두고 뉴스타파가 또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면서 악연이 더 깊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뉴스타파가 검찰 특활비 공개 앞장서 왔는데 어제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한 날이 바로 특활비를 공개하는 날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다소 그 뉴스가 좀 묻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묻혔죠. 그 명예훼손으로 압수수색을 나간 사례는 저는 많이는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라는 게 사실 좀 이례적입니다. 네. 과거에는 박근혜 정부 때와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과 관련해서 당시에 산케이 신문 갓도 다스야 전 서울지국장이 칼럼을 썼잖아요. 네네. 이 칼럼이 논란이 됐는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대통령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침묵을 했고 검찰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처벌을 원하는 걸로 해서 수사에 착수해서 기소를 했죠. 예.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칼럼 내용은 허위이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고 네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죠. 1998년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이른바 공업용 미싱 발언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공업용 미싱 발언이요. 대통령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드르륵 박아야 한다 이런 표현까지 했으니까 좀 말이 과했죠. 막말이었네요. 네. 그것도. 당시에는 여당이던 국민회의에서 고발해 형법상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이 최종 확정된 적이 있습니다. 네네.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은 검찰이 알아서 적극 수사에 나선 사례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지수사에 나선 네. 대표적인 사례. 자, 근데 윤 대통령이 이 처벌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러면 검찰이 이걸 알아서 처벌을 원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미 수사에 착수했으니까 그런 의중을 뭐 헤아려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이 이제 언론사 압수수색하게 됐는데 이거 뭐 수사를 위한 절차 그냥 착착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면. 정당한 절차라면은 신학림 씨와 김반배 씨의 녹음 파일이 허위 인터뷰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겠죠. 네. 그리고 2012년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팀이 조영 씨를 봐준 게 사실인지 여부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일방적으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사실관계 확인보다 압수수색 언론사에 대해서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예. 결국 언론에 대한 압박이자 탄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등 11개 언론 현업과 시민 단체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 오늘은 뉴스타파와 JTBC 그리고 2명의 기자였지만 권력의 충견이 된 검찰이 겨냥하는 것은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 전체다. 이 모든 사태는 대통령실이 대선 때 김만배 인터뷰는 희대의 정치 공작이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여당 대표는 사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반국가 범죄라는 엄포를 놓은 데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그 얘기를 발언 했어요. 정말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판사 출신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타파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예. 다시 말하면 윤석열 한 사람의 심기를 보유하려고 바로 오늘 검찰은 일사불란하게 총선 경쟁에 나선 것이다. 네네네. 과거 독재 정권 시절보다 더 흉pu하게 전개되는 뉴스타파 탄압의 폭력적 시작이 바로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반응이 네. 이거는 거의 언론 파괴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박광훈 원내대표가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이 그침이 없다. 언론 파괴 수준이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박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로 명예훼손이 있으면 언론 중재나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게 순서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1년 반 전 대선 전의 보도에 대해서 방심위와 방통위, 검찰까지 모두 나서서 해당 언론사와 기자, 제작진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지켜보고 국제사회가 경고하고 있다. 계속되면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은 결코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되지도 않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근데 밝혔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명예훼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가요? 명예훼손은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죠. 아니고. 네네. 아닌데 이제 기자들도 이 질문을 검찰에 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피의자가 공통되면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뉴스타파는 그렇더라도 JTBC는 명예훼손뿐 아니냐 이렇게 예. 물으니까 증거와 피의자가 공통된 경우 관련 사건으로서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김만배 씨가 신양님 측에 돈을 준 것은 언론사 임직원에 대한 부정 청탁으로 보고 청탁 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검찰청법 제4조 1항 다목에 따라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정통망 명예훼손 수사까지 하는 걸로 보인다 이런 해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법무부인 2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면 뭐든 붙일 수 있으니까 이런 그러게요. 방식의 법 운용이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직접 관련성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법을 잘못 만들어서 결국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네요. 이렇게 검찰은 되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명예훼손이 사실 그렇게 쉽게 처벌되는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언론에 대해서는 법원 판례도 다 있지 않습니까? 법원은 명예훼손죄 처벌에 까다로운 요건을 두고 있죠. 특히 예. 공인에 대한 표현은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한다는 게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허위 내용이 있더라도 공익성이 있는지 진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위헌 여부를 가리거든 위법성 여부를 가리거든요. 예. 대표적인 판례가 이명박 정부 때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에 검찰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로 제작진을 기소했는데 1, 2, 30 모두 무죄가 났죠. JTBC의 조우영 씨를 봐줬다는 보도도 수사 대상에 오른 봉지욱 기자가 CBS 한판 승부에 나와서 한 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판단한 것은 이분이 뭐 검찰에 가서 한 얘기는 알겠는데 아하.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아하.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제가 그 조우영의 인터뷰를 모든 걸 실어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일부 신문에서는 조우영 씨가 아니라고 하는데 봉지욱 기자가 이를 인용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취재 기자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조작하려는 게 아니라면은 72분의 녹음 파일을 12분으로 줄이는데 그걸 취사 선택하는 건 취재 기자와 해당 언론사의 목 아니겠습니까? 그걸 들여다보겠다는 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에 앞서서도 뭐 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 수사하면서 뭐 조우영 씨 봐줬다 이 보도를 뉴스타파와 JTBC만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두 군데에 대해서만 지금 수사 대상이 그게 됐단 이제 말이에요. 대선 직전이다 보니까 예. 대선과 연관된 배우가 있다 이런 의혹에 수사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9월 달 문제가 됐는데 10월 달에 이미 이런 보도가 수없이 나왔잖아요. 예, 예. 그때 정다운 기자도 법조에 있었으니까 많이 봤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도를 했고요. 저도 사실 법조를 취재하다 보면은 이미 이런 얘기 봐줬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울 게 없는데도 검찰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파고드는 거는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